네, 안녕하십니까. 비판과 대안TV의 사회문제 코너인 혼론겹론을 담당하는 강성주입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검찰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총장을 자리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정권 차원의 음모 혹은 활동이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추구하는 의사 장석일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 박사님 보시기에도 지금 검찰의 무력화, 말하자면은 정권의 핵심부를 향한 검찰의 수사망을 무디게 하거나 흩어버리려고 하는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사실 뭐 역대 정권에 이렇게 그 표현이 말의 단어가 안 떠오르는데 후한무치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공산주의 예전에 김일성이 북한을 장악하는 당시에 정적을 추출하는 과정이나 뭐 이런 내용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백주대낮에 저녁이었지만 네. 이런 어떤 사안을 국민이 보고 있는데 할 수 있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섬찟함을 느꼈습니다. 맞습니다. 대검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대검의 검사장급 검사인 부장들을 전부 흩어버리고 또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혹은 서울 동부지검장 이런 사람들을 자리를 다 바꿔버리고 하는 그런 인사 자체도 무시무시한 인사지만은 그 이후에 인사가 있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거의 정권 차원에서 청와대, 뭐 국무총리, 그다음에 뭐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여당의 당 대표 이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윤석열 총장이 항명을 했다. 가령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지금 대단하게 윤 총장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이걸 뭐 좋은 표현이 안 나와서 그냥 그 짓거리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 네. 짓거리들이 네. 어디 길바닥에 야바이꾼들이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홀려서 사기칠 때 바람잡이 하는 것처럼 그런 말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한 정부에서 검찰총장이라는 게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2년 동안. 맞습니다. 그것을 그 임기를 못 채우고 나가려면 자진 사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그 주변에서 바람 잡아서 누가 사기칠 때 이쪽에 돈 걸게 하고 저쪽에 돈 걸게 하고 하듯이 옆에 사람들이 막 하는 것처럼 당 그 대표서부터 시작해서 총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전부 동원해 갖고 윤석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법무부 장관의 항명이고 에 대한 항명이고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고 뭐 이런 내용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참 그 어제 오늘 보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한민국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추미애 장관은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서 한 얘기 중에 저는 충격을 받은 게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 명을 거역했다고 하는 건 진짜 왕조 시대도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아주 생경한 말을 써서까지 말하자면 총장을 궁지에 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고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저도 절망감 비슷한 걸 느꼈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어찌 보면 뭐 사단이라 그럴까, 뭐 대검에 있던 참모들이죠. 참모들 전부 사실 자천성 인사시키고 지방으로 뭐 제주도로 막 이렇게 내보내는 과정은 어찌 보면 과거의 사화, 귀양 보내는, 귀양 보내는 것 같아요. 글로 보내놓고 뭐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어명을 받들라 이래갖고 이제 뭐 사약단지 주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그 청와대 내에서 그 인사를 기획했던 사람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검찰 인사 이번 검찰 인사를 이 사람들이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검찰에서 어쨌든 실명까지 거론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 받아야 될 맞습니다. 대상이 되고 있는 네. 사람들이거든요. 수사 대상이 돼 있는 사람들인데 검찰 인사에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법무장관이 검찰에 대해서 인사를 할 경우에 청와대 카운터파트는 민정수석실이 될 그렇죠. 수밖에 없고 그 민정수석실에 공적기강 비서관 혹은 민정비서관이 참여하거나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마침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즉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울산 지방선거 2018년에 있었던 지방선거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단독 공천, 전략 공천을 했을 때 추미애 장관은 그 당 대표였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검찰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은 울산에서 올라온 첩보를 정리해서 말하자면 경찰에 하달한 그 실무 책임자입니다. 그때는 이제 선임 행정관. 네, 선임 행정관으로서 그 책임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받아야 될 입장이고. 이 부분은 그다음 또 아까 말씀하신 실명으로 그렇게 했다라고선 이미 그 적시되어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저 압수수색 영장에도 그렇게 저 적시가 돼 있고, 그다음 저 최강욱 비서관은 말하자면 조국 가족 비리에 있어서 조국 아들의 인턴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이 적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검찰 인사를 논의하고 그대로 실행을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들한테 납득은커녕 의심을 사기에는 아주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마 굉장히 큰 저항을 받을 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지금 우리 이제 뭐 아주 말을 잘 만들어내는데 추노남불이라는 말도 쓰거든요. 네. 7년 전에 추미애 장관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었죠. 그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제 수사팀에서 배제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늘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나는 되고 너는 안 되고에 대한 어떤 이 정권의 도덕성이라든지 이 정권의 사실 그 양심이라든지 이런 끝은 어디인지 사실 구분이 안 가는데 그 부분이 점점점 그 심해지는 것 같아서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정신과에서 얘기하는 사회병리학적 언어로 그 전형적인 소시오패스거든요. 사회병리학적으로 이게 뭐 그 어떤 범죄 집단이나 이런 그 또 강력 범죄의 어떤 이런 그 연쇄살인범이나 이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일 때는 본인의 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미화시키고 뭐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그렇게 해코지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한데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이끌어가는 청와대와 또 핵심적인 중요한 장관, 보직인데 뭐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무섭고 소름 끼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총리, 법무부 장관 혹은 청와대 이런 쪽에서 윤석열 총장을 지금 밀어내기 위해서 항명이라는 프레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런 인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몇 사람이 같이 나가든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전혀 흔들림 없이 할 일을 했다라고 해서 더욱 결의를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권 측에서는 이제는 항명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아예 내보내기 위해서 점점 압박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인데 박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아니 그 겁이 나긴 나나 봐요. 왜냐하면 그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추미애 장관 임명하는 게 그 일단 그 임명 동의안이 그 보내고 오기도 전에 임명을 청와대에서 강행했죠. 강행한 부분도 얼마나 급했으면 하루 이틀을 못 기다리고 며칠을 못 기다리고 국회에서 동의안이 오기도 전에 보고서가 오기도 전에 임명을 하는 그만큼 그 칼끝이 굉장히 가까이 갔던 증거 아니냐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방송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요번에서 더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보면은 그동안에 그 특별수사단을 그 꾸리는 데 있어서 장관한테 승인 받으라는 거거든요. 네네. 이게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조차도 이런 그 정상적인 직제가 아닌 팀을 꾸릴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그냥 물러날 사람 같지는 않고 지금 뭐 항명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자진 사퇴를 시키려고 하지만 안 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전제하고선 네.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후속 조치는 그러면 이 사람들 지금 다 이렇게 해서 자천시켜서 지방으로 내보냈더니 오히려 늑대 쫓으려고 했더니 호랑이가 들어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 내보냈더니 네. 윤석열이 직접 지휘해서 팀을 줄이는 수사를, 거 아니야? 네. 이게 겁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장관이 이것도 맡겠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크게 그 두 가지 관측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지금 정권이 말하자면 자기들은 그 촛불 혁명이라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하자면 힘 내지는 지지 내지는 동의를 얻은 걸 가지고 이 사회 주도 세력을 교체하겠다. 사회 가령 그런 데 충실한 거냐 말하자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글로 그냥 나가는 거냐 아니면은 자기들의 퇴임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 따져도 이제 2년 반이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올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강행하느냐 하는 그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저 밖에서 여론이 분분하거든요. 어느 쪽인가? 많은 국민들이 아마 다들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검찰하는 행동 보니 그 퇴임 이후에 감옥에 안 갈 구치소에 안 갈 어떤 그 명분이 없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로 자꾸 이제 만들어내는 것 같고 어찌 보면 지금 그 막장을 드라마에 보면 우리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이 임박했을 때라 그러지 않습니까? 해뜨기 직전 그러죠. 지금 보면 이 정권이 가장 지금 뭐 온갖 발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러고선 여기서 꺾이면 거침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겠구나에 대한 그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장 박사님 지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정권 측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어떤 발언 같은 것들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 가령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그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사실 그 동안에 뭐 관례이든 또 인사위원회에서 뭐 그 검찰의 동의를 받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내용들이 다 무시된 채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정부가 탄생할 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출범했는데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문가들은 변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법을 이렇게 집행을 하거나 혹은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막는 행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누구한테 거짓말로 증언을 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증언을 방해하거나 등등 아니면 거짓 사실을 제보를 해서 수사를 흐트리게 하거나 하는 등등 이런 광범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말하자면 정상적인 법 집행의 진행을 막는 그런 걸로 돼서 우리나라에는 아직 사법 방해라는 그 죄목이 형사법에는 아직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 대신 다른 일은 뭐 무고죄라든지 뭐 수사 방해에 관한 그런 처벌은 있는데 사법 방해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도 가령 트럼프 대통령도 러시아 스캔들을 할 때 FBI 그 코미 국장을 해임을 하고 할 때 그런 지적이 야당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가령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터게이트 사건 할 때 그 특별검사를 해임하도록 닉슨 대통령이 법무부에 지시한 그런 사안 때문에 말하자면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거였어요. 이게 우리 그 트리거라 그러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방아쇠를 당기는 그 시점, 그 시점을 트리거라 그러는데 우리가 질병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그 한계점, 임계점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트리거 포인트라고 참 많이 쓰는데
제가 지금 보면 그 닉슨 게이트의 그 워터게이트 사건도 사실은 그 수사 담당 수사 검사를 해임하는 그 지시를 내린 그게 이제 포인트였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 정부의 가장 트리거 포인트가 아마 지금 윤석열과의 이 지금 파워 게임 좌천시키고 내려보내고 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 수사에 대해서 계속 그 압박하고 근데 지금 지난 정부의 이런 내용으로 직권남용이란 내용으로 구속을 그렇죠. 시켰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향후에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직권남용이 대구도 남죠. 뭐 차고 넘치죠. 왜냐하면 그들이 적용한 내용대로라면 한다면 훨씬 더 그 강한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은 행하면서 또 죄는 받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면피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그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가령 이 정권이 출범해서 전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할 때는 그 윤석열 검찰 혹은 우리 검찰이 잘한다 그러고 그때는 검찰 개혁 얘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7월에 그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윤석열 씨를 총장으로 이렇게 해놓고는 그때부터는 말하자면 검찰 개혁, 그다음에 뭐 저 온갖 저 악담이나 저주를 퍼부은 게 말하자면은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또 하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말은 앞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실제 그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은 그런 상황이 오니까 이렇게 저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방해 저 책동이나 공작을 하는 거 보면은 국민들은 진짜 저 여러 가지 할 말이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그 촬영할 때 도끼로 재발등 찍는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그 검찰총장 임명하는 것으로 아주 굉장히 자기들을 위해서 잘해줄 거로 생각했는데 자기들 정권의 이 끝을 겨누니까 도끼로 재발 찍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또 예측한 게 추미애도 도끼로 재발 찍는 거 아닌가, 재발등 찍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확히 찍을 것 같아요. 제 발등을 아주 정확히 찍을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이번 그 무리수가 이 정권의 정말 그 뒤끝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정확하게 발등을 찍을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인사가 있었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퇴진시키기 위한 여러 무거운 압력들이 가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윤 총장은 퇴진하지 않겠다.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이어가고 사실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